오늘 기후위기 얘기도 좀 뼈 때리는 얘기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보는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기후위기 얘기는 사실, 굉장히, 제가, 10년, 20년 뒤에 온다 하지만 10년 안에 정말로 우리 실생활에 올 수 있다.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근데 자식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노후 문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심각한 안 좋은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10년 안에 우리한테 오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 사람들이 정치, 기업인들, 국민들이 다 힘을 모아서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바뀌지 않으면 그 10년은 확실하게 무너집니다라고 얘기를 처음부터 해가지고 시리즈를 3년 전부터 만들었었고요. 유튜브로 오고 나서든 그동안 사람들이 그런데 세계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10년이 아니라 5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5년 뒤라는 게 그 당시 뭐였냐면은 지구의 산업혁명 이전의 지구 평균 기온의 1.5도 이상이라는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5년 안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제 고등학교 때 2100년이면 그럴지도 모른다 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하고 1900년대 말 그때는 2060년이나 70년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5년 전부터는 과학자들도 이거 봐라 이상한데 날마다 슈퍼컴퓨터로 측정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하는데 이거 2050년에 올 수도 있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갑자기 이거 2032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영상 만들었을 때 이거 과학자들이 2032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2032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빨라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5년 안에 올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5년 안에 1.5도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고 나서 6개월 뒤에 갑자기 정확히는 2023년 6월이었습니다. 2023년 6월에 이제 6개월이 아니라 2달 뒤네. 제가 4월 달에 이렇게 하면서 5년 안에 올 수도 있겠어요. 잘하면은 5년이면 언제입니까? 2028년? 7년? 그때 올 수도 있겠어요. 계속 1년 내내 지구 전체의 기온을 평균을 냈을 때 산업화 이전의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 1.5도가 넘는 왜 그게 중요하냐? 과학자들의 슈퍼컴퓨터 연구 결과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여기다 더 뜨거워지면 기후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상한 기후로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변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 1.5도가 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지구를 뜨겁게 자극하는 일을 인류가 삼가해야 돼.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1.5도를 넘게 되면 막말로 전 지구가 이제부터 석기 시대로 돌아가. 아무도 저기 뭐 에너지도 뭐 메탄가스나 막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완전 석기 시대로 가서 지금 모든 여러분들 에어컨 틀고 냉장고 돌리고 이런 거 각 가정마다 예전에 여러분들 전기 아낀다고 밤 9시 되면은 방공 훈련도 하고 했지만 전기 아끼기 에어컨 끄기 한 방에 불 하나 끄기 9시 넘어도 불 딱 필요한 것만 켜고 어렸을 때 그런 거 경험들 해보셨죠? 집에서 그것처럼 전 세계가 이제 모든 가전제품 전력을 다 쓰지 마 이렇게 해도 절대 못 돌아오는 5년일 수도 있다 하고 4월 달에 만들었었는데 그 후에 2달 뒤에 2023년 6월 한 달에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난리가 나죠. 근데 아니다. 잠깐 그때 여름 더워지는데 이상현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한 2달, 석 달 그러다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지금 한번 깜짝 놀라서 튀었을 뿐이다. 그렇게들 또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엘니뇨라는 게 그때 끝나가고 있었어요. 엘니뇨라는 건 저기 칠레 앞바다, 남미 앞바다에서 물이 한번 저 밑에 있는 물이 용솟음 쳐갖고 아래에 이게 왔다가
표면에 뜨거운 물이 밑으로 들어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대류가 되는데 그게 이제 태평양 연안까지 와서 그게 이제 뭐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지구 전체가 뜨거워져요. 엘니뇨가. 그런데 라니뇨는 그 반대 현상이 돼가지고 지구 전체가 조금 열기가 식습니다. 그래서 엘니뇨도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조만간 라니뇨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웠지. 2023년까지 이제부터 한 3년간은 좀 차분하게 식을 거야. 그렇게들 또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실제 라니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니뇨가 무색하게 2023년 6월부터 7월, 8월, 9월, 10월 한 번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산업화 이전의 평균 기온보다 1.5도 이상 기록을 딱딱딱 갑니다. 그래서 1년을 가요. 2023년 6월부터 2024년 작년 6월까지 만 12달 1년을 그렇게 가요. 실제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1년 동안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가 넘는 시대가 20년 뒤에 올 거야, 10년 뒤에 올 거야, 5년 뒤에 올 거야 했는데 바로 2달 뒤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거는 무효. 왜 무효죠? 야, 우리가 1년을 볼 때는 1월부터 12월 보잖아. 근데 6월부터 그 다음에 6월까지니까 이거는 무효야. 참 치사하죠? 그래 무효라고 하자. 봤어요. 그랬는데 2024년 작년이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이 1.5도를 다 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다른 나라 각 전 세계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진짜 모여갖고 완전하게 확정치가 나오는데 시간이 한 두어 달, 석 달 걸려요. 그래서 바로 올해 2월 말쯤에 이제 한 두어 달 걸려갖고 작년에 전 세계의 모든 그런 기온을 잰 기록이 다 모여서 데이터가 모였죠. 그래서 UN 국제기구에서 발표가 나왔죠. 맞다. 2024년은 공식적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1월부터 12월까지 올랐다 하고 인정을 했어요. 결국 그 잘난 슈퍼컴퓨터, 인공위성 모든 기후학자, 과학자들이 본 것보다 언제부터? 2023년부터 6월부터 갑자기 지구라는 별이 미쳐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2023년 6월부터 그 전까지 과학계에서 측정하던 건 모든 건 무의미해졌어요. 모든 게 갑자기 이상현상으로 특이점이 와가지고 지구가 미쳐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로 지구가 엄청난 일들이 계속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생겼냐? 금년 초에 UN 기구 기후 그거 보는 그 전문가 그런 분들이 세계에서 짱 먹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 작년 2024년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2년이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뭘 해야 되는지는 말도 안 해줬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전 세계가, 전 국민들이 실생활에 산업에 뭐 불이익이 오고 자기들 생활에 어떤 불편이 오더라도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 희생해서 한 몸으로 뭔가를 하는, 그렇게 하면 그나마 앞으로 10년, 20년은 힘들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자식들한테는 다시 덜 힘든 거를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2년이 있다고 남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금년 한 6월까지 하면은 1년이 지납니다. 그 마지막 2년 기회 중에. 근데 지난 1년 동안 보면은 화석연료도 더 많이 개발하게 됐고 모든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부 다 없던 일로 다 돌렸고 특히 트럼프가 그 짓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그리고 모든 금융 기업들도 다 그런 데 대해서 투자하는 거를 다 되돌렸어요. 영국의 제일 큰 그 BP 정유업체, 미국에 있는 쉐브론, 뭐 여러 전 세계 대형 정유업체나 그런 데가 다 그걸 없던 일로, 신재생 에너지로 사업 전환하는 걸 없던 일로 하고, 트럼프는 뭐 더 많이 지금 개발하라, 석탄도 더 많이 캐라 지금 이러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 기회 2년이다 경고를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그 어떤 때보다도 오히려 그 노력을 뒤로 더 빠꾸로 시켰습니다. 난 몰라 하고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이제 1년 남았는데 앞으로 1년도 분명히 신경 안 쓰겠죠. 지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뉴스에서 전 세계적인 게 운동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후에도 힘들고 우리 후손들은 정말로 몇십억 명이 죽게 되고 인구의 한 5분의 1, 4분의 1이 30년, 40년에 걸쳐서 계속 기후 때문에 막 세계에 대혼란이 오고 식량난이 오고 그 다음에 자기네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농사도 안 되고 뜨겁고 춥고 막 불이 나고 그냥 뭐 먹을 것도 없고 경제는 다 망가지고 해서 그나마 기후 안전지대로 전부 다 우리 땅에서 못 살겠어 하고 막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듯이 밀고 들어오는 세계의 극심한 혼란이 오고 또 전 세계의 대부분의 문명과 산업 기반 인프라는 전부 다 적정한 중위대 지역, 온대 지역에 다 있죠. 특히 그 중에서 강변, 강 유역에 다 있습니다. 하류 지역에. 우리나라도 도시들 보면 대부분의 큰 도시 어떻게 4대 강에 어떤 몰려있죠. 4대 강의 그 중류 하류에 다 몰려있죠. 평야지대에. 거기에 다 범람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그래서 날마다 그거를 다시 복구하고 유지하는데 국가 GDP에 엄청난 비용이 앞으로 계속 쓰일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사회가 오는 건데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죠. 앞으로 1년 동안 정말로 뭔가 그동안 2년이다 해가지고 뭐 2년 동안 마지막 기회다 했으면 지금 날마다 우리 뉴스에서 옛날 금모으기 운동한 것처럼 지구인들이여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싸우지 말고 전 국가가 모여서 이렇게 하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동차 다 팔고 자동차 산업 망하더라도 옷도 뭐 어떻게 최대한 해가지고 국가적인 어떤 계획을 해서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적게 쓰고 뭐 또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힘들어도 앞으로 전 세계가 다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해봅시다라는 뉴스가 금모으기 운동, 아나바다 운동처럼 지구 살리기 운동, 우리 자식들을 살리자 운동 해가지고 날마다 뉴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야 그나마 희망이 있죠. 그런 뉴스 하나라도 봤나요? 뉴스에 나오는 건 맨날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우선이야. 너하고 싸울 거야. 관세 전쟁 할 거야. 뭐 저놈들을 다 때려 죽일 거야. 전투기 띄워. 정치도 맨날 나가가지고 저 빨갱이 놈들 다 잡아야 돼. 저 못된 놈들, 저 구구파들.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죠. 밖에서 전 지구가 다 같이 망해가는데도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싸워가지고 한 마리 배 까고 떠오르면 지구가 썩어서 죽는 것처럼 냄비 안에 개구리들이 물이 버글버글 뜨거워지면서 60도 70도 가면서 좀 있으면은 팔팔팔 끓으면 다 죽게 돼 있는데도 그 안에서 개구리들끼리 끝까지 싸우고 있죠. 니놈이 나쁜 놈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희망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포기했고요. 저는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것도 봤어요. 충격적인데 가장 최근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기후학자님이 나와가지고 그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자식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한대요. 애도 낳지 말라고 하고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될 거다. 이미 과학자들은 거의 다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기 싫어서 은근히 좀 미루기도 했어요. 미루기도 했는데 한번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쭉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해수면 얘기도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진 사망자. 아이고 미얀마 정말 내전으로 그렇게 힘들고 전 세계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 규모 7.7의 강진이죠. 지진 7이면은 대지진입니다. 지진 강도가 진도가 7 이상이면 대지진이고요. 진도 8 이상은 아주 혜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것처럼 목격하기도 힘든 사건들이에요. 진도 8 이상, 9 이상은 그냥 다 같이 죽었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미얀마에 났죠. 지금 군정, 내전 상태 갖고 사회가 혼란해서 집계도 안 돼요. 복구도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1만이 넘을 수도 있겠다.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사망자는 늘어나겠죠. 안 좋습니다. 재밌는 건 미얀마에 7.7 강진이 나는데 거기서부터 무려 1000km나 떨어진 태국의 수도 방콕에도 약간의 피해가 와서 여기도 사람이 좀 다치고 죽고 했다고 그럽니다. 자, 지진은 제가 작년부터 아시죠? 작년 한 해를 지진과 화산의 해로 제가 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말 끝나고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전망 시리즈 2025년 전망하면서 작년이 예고편이었다. 지진 화산에 대해서 이놈들아 도망가라 하고는 역대로 많은 지진과 화산이 심각하게 작년 내내 일어났어요. 기억들 하시나요? 노토반도 대지진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에 난리가 계속 났었어요. 진도 7 이상의 대지진이. 그러고 나서 화산도 그동안 몇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들도 맨날 조금씩 빵빵 하던 것이 말도 안 되게 막 뻥뻥뻥 터져 나오고 지진 화산은 그 나라에서 매번 있던 거야 하는데도 제가 그 표도 보여드렸죠. 매번 있던 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평균을 넘어서 작년이 그런 해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금년에는 이제 본편이죠. 금년에 어디서 대지진 한번 정말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날 확률이 또 방구도 계속 끼면 화장실 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쭉 한번 보죠. 작년 말부터 뭐 작년 초에도 엄청난 지진도 또 1월부터 있었고요. 재작년에도 그러고 근데 이제 작년이 특히 심했죠. 러시아 7.0 대지진. 작년 한 해에만 이게 작년 8월 뉴스인가요? 작년 8월 달 한여름 뉴스인데 그때까지 상반기에 이미 전 세계에 진도 7 이상의 대지진이 8번이나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러시아 캄차카판도도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러시아 극동 지역에 엄청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이 에트나 화산이죠. 거기에서도 갑자기 마그마가 터져갖고 화산이 뻥뻥 작년에 터졌었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바로 금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금년 2월 달에 우리 그 신혼여행도 많이 가시고 하는 이탈리아의 그 아름다운 지중해 산토리니 섬 있죠. 여기서 지진이 계속 쉬지 않고 200회 넘게 나가지고 지금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배 타고 다 도망 나갔어요. 여기 살던 관광으로 먹고 살던 주민들도 싹 도망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관광으로 뭐 들어가고 하는 거 다 지금 거기 현지 경찰들이 다 통제하고 있고요. 아직도 그러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여진이 나와요. 무섭죠? 340만 명이 살아요, 여기. 여러분들 340만 명. 만 명도 아니고. 여기 살던 사람들 다 결국은 70%가 대피했어요. 계속 쉬지 않고 지진이 나니까요. 으스스할 정도로 섬이 텅 비었다. 이러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여진이 오면 나중에 한 번씩 뭔가 큰 게 한번 빵 터질까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칠리아 화산, 그 옆에 있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도 예전에 뭐 폼페이 화산, 봄베이 화산이라고 폼페이 화산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많이 보셨죠? 그쪽도 상당히 예전에 화산 지진 나던 데인데 거기에 또 지진 나고 또 화산이 또 터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여기 지금 이오스 섬 무슨 섬 해가지고 여기 다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요. 규모 뭐 5.0 나고 있고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이렇게 쉬지 않고 연초부터 계속 이렇게 나고 있죠. 이게 또 언제입니까? 1개월 전에 금년 2월 초에 카리브해에서 여기 지금 멕시코하고 이 파나마 쪽 가는 여기 지금 있죠. 이 거대한 여기서도 지금 여기도 이제 지각판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여기서도 7.6의 대지진이 한번 났었고요. 티벳에서도 히말라야 티벳에서도 1월 달에 7.1, 카리브해 7.6 지금 달마다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환태평양 조산대가 이쪽으로 끝나게 되는 뉴질랜드로 가서 딱 끝나는데 호주 옆에 뉴질랜드도 불과 땅 얼음의 산이죠. 거기서 반지의 영화도 찍고 했잖아요.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가죠. 인도네시아도 그래서 항상 화산 지진 빵빵 나는 데인데 거기에서도 또 좀 심각한 거 얼마 전에 16km까지 치솟는 화산 분화가 나서 다 대피했었죠. 뉴질랜드 앞바다에서도 얼마 전에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아주 아름답게 사방에서 지금 나고 있습니다. 저런 데는 그나마 이제 사람 없는데 바다에서 터진 거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에서 터지게 되면 조금만 작은 지진만 터져도 피해가 굉장히, 베이징 인근에서 얼마 전에 4.2가 나왔죠. 베이징에서도 어떤 진동을 느낄 때처럼.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작년부터 금년 2월까지도, 저번 달까지도 계속해서 규모 7 이상의 대지진이 쉬지 않고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자, 이제는 우리나라하고 가까운데, 우리가 관심 있는 데는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어디입니까? 대만하고 지금 옆에 일본하고 우리가 항상 보고 있죠. 대만은 지금 작년부터 TSMC 그래갖고 뭐 문제가 생기냐 마냥 규모 6.3의 대지진이 막 나갖고 난리가 한번 났었죠. 기억들 하시죠? 그때 TSMC 조금 피해도 보고 했어요. 근데 금년에 와가지고 또 1월 달에 진도 한번 터지고, 작년에도 터지고 금년에도 터지고 이러고 있어요. TSMC가 잘 피해가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죠. 조금씩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작년에 난카이 대지진 한번 터진다 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영상도 만들고 여러분 기억들 하시죠? 그래서 몰랐던 분들도 난카이 그 조산 때, 아, 여기가 엄청난 대지진 올 수 있는 데인데 이것이 지금 30년 안에 터질 확률이 80%다. 그 30년도 지금 한 1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확률이 더 올라갔겠죠. 근데 문제는 난카이 조산대가 지금 예전에 이 옆으로 이 에너지가 삐져가지고 후지산이 몇백 년 전에 크게 분화했을 때도 그 영향이었다라는 건데, 지금 얼마 전에 2월 21일이죠? 한 달 전이네요. 한 달 전에 후지산 그 밑에 마그마가 있는 마그마 방 그 깊이에서 M4.6에 좀 깊은 데서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지표면에 어떤 영향은 안 왔어요. 문제는 이것이 그 깊이와 그 지금 터진 장소가 이 난카이 대지진 때를 또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자극 때문에 후지산의 분화가 촉진될 수 있는 애매한 곳에 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에서 여러 가지 재난 매뉴얼이 있는데 금년에 하나 더 업데이트 됐죠. 그게 뭡니까? 후지산이 터졌을 때 화산재가 나오는데, 화산재가 몇 킬로까지 날아가서 도로나 집에 쌓이냐, 도로에 2cm만 쌓여도 모든 도로가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후지산이 터져갖고 화산재가 나왔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금년에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일 터지고 나서요. 이렇게 지금 계속되고 있고, 금년에도 화산 지진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작년에 이어서. 자, 이번에 이 미얀마 지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7.7인데 1000km 떨어진 방콕의 빌딩이 붕괴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어제 오후 미얀마 내륙 지역에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44명에서는 7.7의 강진이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를 강타했습니다. 건물들은 대부분 무너져 내렸고 대피하는 시민들로 도심은 시민들은 이제 먹던 음식이라 소리로 나와서 숨지들이 가득 차 사회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1000km 넘. 자, 이제 미얀마가 그런데 1000km나 떨어진 태국의 방콕에서 건물이 쓰러졌죠.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의 여파는, 이게 지금 정확히 지진의 영향인지 아니면 워낙에 이거 중국 애들이 올려주던 건물인데 부실 공사가 심해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못 견디고 떨어진 건지 말은 좀 많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1000km 넘게 떨어진 태국 방콕까지 이어져 명이 과 고층 빌딩 출입을 중단했고, 이거 보셨죠? 태국 정부는 저거는 부실 공사했다고 그래서 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태국에 있는 저 옥상 수영장에 있는 호텔 건물에서 건물이 출렁이면서 수영장에 물이 다 쏟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여진에 대비해 전철 운행과 고층 빌딩 출입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지금 저기도 보이시죠? 2만 200여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고층 빌딩들의 고층이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 지진이 문제가 됐던 거는 너무나 깊이가 얕았죠. 10km인가 밖에 안 됐어요.
저 땅속 깊은 데서 빵 해야 그 진동이 이 지표까지 오면서 다 여기서 상쇄가 되는데 얕은 데서 터지니까 더 멀리 퍼져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다 해도 1000km 떨어진 데까지 영향이 가는 건 너무 드문 일이라고 해요. 근데 태국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지표면에 뭐 자동차 같은 건 잘 가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직 고층 빌딩들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도 소박사 채널 이분 TV님 가끔 잘 보고 있는데요. 장주기 지진 때문인 것 같다. 장주기란 건 뭐냐? 지진이 이렇게 짧게 흔들리는 작은 진동을 가진 지진파는 밑에 있는 작은 것들이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인답니다. 근데 길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지진파는 멀리 가가지고 작은 건물, 지표면에 붙어있는 요거에 영향은 안 주는데 대신 이 진동이 큰 지진파는 먼 거리를 달려간대요. 그래서 1000km나 달려간 거래요. 그리고 이 1000km는 집에 있는 단층 이런 거는 별로 흔들지 않는데 지표에서 길게 솟아있는 고층 빌딩을 높은 진동으로 상층부를 이렇게 흔든다는 거죠. 그래서 1000km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500km 떨어져 있는데 정말로 큰 도시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철렁철렁 하면서 다 금가가지고 빌딩 안에 살던 사람들, 고층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야 할 상황이 왔을 수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난카이 대지진 때문에 그럽니다. 난카이 트라프 아시죠? 난카이 트라프 대지진 지금 작년부터 앞으로 이거 문제가 조만간 되는 게 거의 확실한데 일본 애들은 여기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후지산도 터질까봐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지만 어쨌든 요거는 일본이 방파제가 돼서 막아줄 거 아니에요. 라고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다고 합시다. 막아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막아줘도 여기서 지진에서 동심원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퍼지죠. 그래서 결국은 바다는 이렇게 돌아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장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해안가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해안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지금처럼 여기에서 짧은 진동을 가진 파장을 가진 그 지진파는 일본이 다 흡수한다고 쳐도 저런 장주기 진동이 미얀마 지진이 방콕까지 1000km를 달려간 것처럼 여기에서도 진도 7에 여기서도 운이 없으면은 진도 8, 9의 대지진이 났을 때 우리나라까지 달려와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더라 이거죠. 이번 지진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죠. 실제 거리를 재면 서울에서 난카이 트라프까지 직선 거리가 1000km가 안 됩니다. 814km예요. 부산은 500km밖에 안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지진이 여기서 난카이 트라프 지진이 났을 때 얘가 막아줘도 해안가에 해일은 못 막는 거고 운이 없으면 그리고 장주기 지진파가 지금처럼 깊은 데가 아니라 재수없게 조금 지표 가까운 비교적 얕은 곳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장주기 지진파가 먼 거리를 충분히 여기까지 부산까지 달려오게 되고 운이 나쁘면 서울까지도 달려오게 되면 뭐냐? 높은 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죠? 3월 29일 토요일 날도 한번 지진이 또 한번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대서양, 여기 아프리카하고 남미, 브라질 사이에 있는 바닷속에서 또 한번 6.6의 어떤 이 지진이 났어요. 전부 다 지각층. 지금 작년부터 어제까지 일어난 모든 지진을 보시면 그 지진이 난 데는 뭐냐? 그 대륙 이동설 같은 거 배우셨죠? 판 껍질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이거잖아요. 아프리카의 서부 해안하고 남미 대륙의 동부 해안이 이렇게 끼워 맞추면 레고 퍼즐처럼 딱 맞잖아요. 이걸 보고 예전에는 하나의 대륙 판게아 거대한 하나짜리 대륙이었다. 이게 이렇게 갈라졌구나. 갈라지는 거는 지각도 살아갖고 이렇게 움직이더라. 지각 밑에 멘틀이 있고 멘틀이 계란 흰자처럼 도는데 그 영향을 받아갖고 이것도 움직이더라.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지구과학 어렸을 때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지구라는 별이 엄청나게 돌고 있잖아요. 진짜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정말로 빠른 우주선을 타고 지금 가는데 멀미 하나도 안 하시죠? 이 도는 속도가 엄청나죠.
거기다가 자전하면서 공정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면은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내부 깊은 데 있는 물질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또 자기장도 생기잖아요. 자기장도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깊은 물질도 그러고 겉에 있는 겉껍질 지각도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깊게 예민하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계속 움직이더라 이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각들이 어디선가는 우리나라 주변인 이런 데서는 붙어가지고 서로 요렇게 붙으면서 하나는 밑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위로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쫙 하면서 지진이 빠다다닥 나는 거고 지금 여기 보는 대서양에서는 지각이 이렇게 멀어지면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지진이 나는 거고 그런 차이죠. 결국 지금 2023년 6월부터 지구가 지금 뭔가 한 단계 위로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진도 그때부터 2023년 말부터 아이슬란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빠바바방 하고 엄청난 지진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년 1월부터 쭉 이어져 갖고 금년 2월에서 바로 엊그저께 미얀마 지진 3월까지 전 세계에서 쉬지 않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쩌다 터졌대 이게 아니라 2023년 6월부터 변했구나. 확실히 지구는 변했다. 순살 아파트 조심하셔야 하고요. 코로나 이후로 지은 아파트가 특히 위험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부실 공사가 우리나라도 돼 있고 건축 현장 아파트 짓는 데 가셔도 건축하시는 분들 말씀이 뭐 철근 콘크리트 체결하고 뭐 하고 뭐든 할 줄 아는 기술자가 이제 3D 업종을 안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술자들이 다 나이 들으셔 갖고 이제 집에서 안 나오신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한국말도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한테 그 대단한 기술을 그 자리에서 대충 하라고 알려준답니다. 걔네들이 할 줄가 없죠. 다 시멘트로 묻어버리고 콘크리트로 묻으니까 그러지. 아주 대기업의 어마어마한 브랜드 아파트도 엄청난 다 순살이다. 이거는 뭐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뉴스에 심심찮게 나와서 아시죠. 지진이 나면 대도시에 산다고 해서 좋을 거 없고요. 높은 데 사는 부자라고 해서 좋을 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산불 봐야죠. 우리나라 산불 지금 어제까지 해갖고 오늘까지 해서 잡았어요. 많이 다행입니다. 드디어 많이 잡았는데 사람도 많이 죽고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결국 이거 사람 힘으로 끈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 힘으로 끈 게 아니고요. 비가 와서 겨우 끈 거예요. 솔직히 인정해야 되죠. 비가 조금 오기는 했지만 비 와서 잡은 겁니다. 비 안 왔으면 이번 주에도 계속 산불은 못 끄고 있었겠죠. 왜? 사람의 끌 한계를 넘었어요. 이거 거대한 그거를 아무리 우리가 다 달라붙어 갖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도 끌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만 하늘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보면은 불이 저쪽에서 난 것이 내륙에서 난 것이 뭐 문제가 있겠는데 바람 타고 막 천리마처럼 막 훅훅훅 막 산이 막 옮겨 붙죠. 옮겨 붙으면서 어떻게 되나요? 동해안까지 갔어요. 동해 영덕까지 가가지고 이제는 땅이 끝나는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똥이 바람 타고 몇 킬로씩 팍팍 날아다니니까 바닷가에 정박해 놓은 배에 불이 붙어갖고 배가 홀라당 타는 일까지 생겼어요. 가만히 보면 바로 지구가 2023년 6월 2023년부터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전 세계가 굉장히 고온 건조하면서 바람이 세지기 시작했죠. 예전에 났던 얼마 전에 났던 가장 큰 산불이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LA를 몽땅 태워먹었죠. 헐리우드 부자들 집 다 태워먹었죠. 그 불도 결국은 미국에서 껐나요? 미국에서 못 껐어요. 태우다가 결국은 탈 데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해안가까지 넘어왔고 저태까지 다 태우고 바다하고 모래사장 만나니까 우리나라 동해안 만나서 더 태울 것도 없네 해가지고 끝난 것처럼 그러면서 바람이 잦아들면서 태울 거 다 태우고 그냥 불이 자연이 사실은 꺼진 겁니다. 거기도. 그렇죠? 사람이 끈 게 아니에요. 지금 불들이 그렇게 가요. 그리고 기억들 하십니까? 더 큰 불은 그거보다 1년 전에 어디서 났나요? 캐나다에서 났어요. 캐나다에서 2023년 1월부터인가 좀 이따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2023년 봄에 난 캐나다가요. 캐나다 전역 산림으로 다 번지면서 6월달 건너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더 번지면서 9월달까지 9달을
불이 나가지고 그 산불이 미국까지 연기가 넘어와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 기억들 하시죠? 사람이 못 끕니다. 자연이 꺼주기 전에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불들이 세계적으로 언제부터요? 2023년부터 지금 연속적으로 나고 있다는 겁니다. 쭉 보죠. 제가 2023년부터 그때 작년부터 이렇게 쭉 2024년 작년부터 난 그 산불들을 모아왔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왜 이렇게 곳곳에서 산불이 나요? 이제 산불이 나면 어디 한 군데서 나가지고 그게 번지는 게 아니라 산불 나는 시즌에 곳곳에서 사방에서 납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산불 날 때도 어땠나요? 의성에서 한번 나고 저기 뭐 청송 뭐 그런 데서 한번 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무주에서도 한번 나고 뉴스에 작게 나왔지만 전북 고창에서도 한번 나고 일주일 사이에 4군데 5군데 6군데에서 막 났어요. 그 사람들 다 불난 거 지금 다 조사됐죠? 성묘객이 가가지고 자기 그 조상님 본붕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다 저기 막 거기 본붕 오랫동안 관리 안 하면 여러분들 다 성묘 벌초 해봐서 아시지만 풀도 그냥 잔디가 아니라 잔디 떼가 이쁘게 나야 되는데 잔디 떼가 아니라 잡초들 이렇게 길게 막 꽃 피우고 하는 것들 그것들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운이 안 좋으면 이렇게 손가락만하게 줄기도 빳빳한 나무 같은 거 관목 같은 것도 막 있고 그럽니다. 그럼 그거 가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일일이 다 뽑다가 힘들면 도끼도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이 벌초로 다 막 풀만 자르는 거는 그거는 아주 관리가 잘 된 절이고요. 아니 잘 된 그 묘고 맞죠? 남자분들 다 벌초 해보셔서 알죠? 대부분 그런 거 사람 써서 잘 관리된 정말 있는 집내 뭐 양반 집안 막 엄청나게 그런 가세가 출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절은 묘자리는 가면은 그렇게 잘 나가는 집안 뭐 안동김 씨 뭐 무슨 박 씨 뭐 김박이 씨는 잘 모르시겠지만 성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가면은 다 자기 손으로 아이고 땀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들 막 벌한테도 땡벌한테도 쏘이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웽 예초기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얼마 안 되죠. 나머지는 다 손으로 일일이 다 그 잡초 뽑아내고 도끼 가져가서 밑둥 자르고 그거에다가 칼집 낸 다음에 거기다 제초제 가져가서 제초제까지 그 뿌리까지 죽지 않으면 바로 나오니까 막 별짓들을 다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은 그것들을 예전에 산에서 농사 짓던 분들은 지금 시즌이 뭐니까 밭에다가 불 지르는 때죠. 쥐불놀이도 2월 달에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 지금 밭을 한번 태워줘야 될 때예요. 벌레 알들도 다 죽이고 여러 가지 그게 이제 거름도 되고 딱 이 농사 파종하기 이게 지금 딱 그럴 시즌이거든요. 지금 맞죠? 근데 이럴 때 이렇게 이 짜잘한 것들을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오기 전에 말라갖고 죽어 있을 때 거기다 이렇게 불을 붙여요. 어떤 사람들은 불을 붙여가지고 쫙 이렇게 번져갖고 조금 번져 갔던 발로 팍팍팍 밟아서 끕니다. 더 안 번지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싹 한번 정리하는 거. 예전에 농사 질 때도 그렇게 하고 그런 거 해보신 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농사 지면서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성묘 가서도 아이고 이거 언제 이거 일일이 다 저기 뽑고 막 이러냐. 지금 다 누렇게 바짝 말라 있으니까 그냥 불 지르면은 한 번에 쫙 얼마나 편하냐 하고 라이터 불로 불을 붙인 거죠. 옆으로 번지면 어떻게 아빠 아유 다 이거 어렸을 때 수십 번 해봤어. 아빠가 이거 다 발로 이거 밟고 충분히 할 수 있어 한 거죠. 근데 붙였더니 어떻게 되나요? 자기 평생 경험하고 다르게 불이 쫙 번지죠. 바람 불면서 제가 여러분도 캠핑 가셨으면 아시겠지만 모닥불 착하는데 봄에 특히 이럴 때 돌풍 불 때 그럴 때는요 훅 하면서 갑자기 모닥불에 이 타다닥 튀면서 불똥이 푹 해가지고 몇십 미터로 훅 날아가서 저기 멀리 있는 텐트에 가서 툭 떨어지면 텐트에 불빵이 빵 생깁니다. 그렇죠? 자기 텐트도 아니고 몇십 미터 떨어진 그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렇게 바람이 그 순식간에 번지죠. 그래서 지금 불이 났고 일주일 사이에 또 어디서 뭡니까? 농촌 사람들 쓰레기 도시처럼 분리수거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그냥 그거를 이걸 어떻게 하고 태우면 안 되지. 법을 지켜야지 두면은 1년 지나면 자기 집 옆에가 쓰레기장이 돼요. 그래서
알면서도 공무원들도 다 눈 감아주고, 안 그러면 농촌은 돌아가지를 않아요. 도시하고 틀려요. 시골 생활 해보시면, 저는 안 해봐도 알아요. 들어서 아는데, 도라무통을 다 하나씩 갖고 있고, 거기다가 농사 지면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집이 웬만한 건 그냥 거기다 다 태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마당이 있고, 마당이 넓고, 또 저기 옆에 보이는 산은 여기서 몇백 미터 떨어져 있고, 그리고 평생 그렇게 태워오신 분들이에요. 농사 지으면서. 그러니까 그날도 별일 있겠어 하면서 또 태운 거죠. 근데 갑자기 바람이 훅 불어오더니 정말로 불씨가 호로로로 날아가가지고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하는데, 그게 정말로 100m 200m 날아가서 산에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몇 달 동안 굉장히 건조하고 고온 건조주의보, 건조경보 계속 내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몇백 미터 날아가 툭 떨어진 거예요. 산에서도 확 번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의성에서 불이 나고, 영덕, 청송에서 불이 나고, 그죠? 산청에서 불이 나고, 그 다음에 무주에서 불이 난 것도 다 그렇게 났어요. 논두렁 이거 좀 지금도 태우고 계셔요. 시골 다 가면은 다 마당에서 소각하고 논두렁에 벌레 잡는다고 지금 다 태우고 계셔요. 이렇게 전국에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다 하는데도 왜 그분들은 아유 평생 그렇게 해왔어. 걱정 말어. 그런데 세상이 지금 환경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99%가 실화입니다. 산불은 막 어디서 막 번개가 빵 떨어져갖고 번개가 막 산불이 공룡시대처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런 자연 발화는 대부분은 인간들이 지금처럼 농사를 짓거나 살림을 뭐 하거나 뭐 담뱃불을 하거나 아니면 뭘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예전에는 조금 그렇게 불이 나도 산에서 얼마든지 막상 이렇게 바짝 마른 때 아니면요 불 지르려고 해도 불 안 붙어요. 여러분들 캠핑 가셔갖고 장작 같은 거 샀는데 장작 집 지을 때도 나무 목재로 지어요. 2x4 그런 거 가가지고 목재 사가지고 쏘로 이렇게 한번 쫙쫙 해가지고 막 직접 땅땅 탁하 쏴가지고 그런 거 목공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무리 나무를 몇 년 동안 건조를 하고 바짝 말렸다 해도요 조금만 그 잘못 말리면은 나중에 1년 2년 지나면 목재가 휩니다. 비틀어져요. 그 안에 수분 때문에 그러죠. 바짝 마른 장작은 잘 타지만 조금이라도 덜 마른 장작은 보면 몰라요. 육안으로는 만져도 몰라요. 바짝 마른 것 같죠. 그런데 거기다가 토치로 1시간 동안 거기다 픽 해보세요. 근다고 불이 붙나요? 겉에만 타고 불이 안 붙어요. 왜 이렇게 안 붙지 불이? 영화에서 보면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불이 후다닥 붙던데 놀래시죠? 불 처음 붙여본 분들은. 그거는 뭡니까? 나무 속에 우리가 모르는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온 건조한 환경이 계속되지 않으면 산에 가서 불 붙어라 해도 안 붙어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비가 한 번씩 오기는 오는데 1년에 균등하게 오던 비가 대기에 강이 생기면서 한 번씩 폭우로만 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댐에서 물을 1년 동안 차곡차곡 받아놔가지고 그걸로 농업용수도 쓰고 공업용수도 쓰고 가뭄일 때는 댐 문 열어가지고 물도 공급해주고 그러려고 다들 댐을 만들었죠. 그런데 3년 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비가 1년 내내 안 와요. 계속 고온 건조해갖고 산은 바짝 말라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씨만 튀면은 거대한 산불이 되고 지금처럼 고온 건조하니까 사방에서 평생 하던 대로 마당에다 불 피우고 밭에다가 밭두렁에다가 살짝 불 한번 벌레 태우려고 태우고 그런 짓만 하고 성묘 가서도 조금 하던 맨날 이렇게 했어. 걱정 마라.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러는데 그 불들이 동시다발로 다 번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캐나다에서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 불 날 때도 열몇 군데에서 일주일, 2주일, 3주일 사이에 계속 새로운 불이 나가지고 9달을 갔어요.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LA 산불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불도 일주일 만에 꺼졌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동시다발로 사방에서 터진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뭐 중국에서 간첩이 와서 불질렀다 어쩌다 하는데 세계가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와서 댐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가물어서 안 오다가 갑자기 폭우로 1년 내릴 비가 일주일 만에 오거나 한 달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오고 지금 3년 전부터 그러고 있죠. 여러분들
벌써 이제 겁나죠. 이번 여름에 얼마나 비가 올까. 우리 집 무사하려나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댐에서 물을 받습니까? 1년 동안 기다려갖고 댐에 물이 바짝 저수지 물이 말랐는데 드디어 비가 막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1년치 올 게 다 오는구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습니까? 못 받아요. 왜? 갑자기 넘칩니다. 이게 차근차근 받으면서 수량을 조절하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자기들도 수량을 조절하려고 댐을 만든 건데 일주일에 하루 만에 막 엄청난 폭우가 오니까 이게 어떻게 저 밑에서도 사방에 막 물난리가 나요. 마을이 다 잠기고. 근데 댐도 금방 차올라요. 90%까지 차올라요. 여기서 더 넘으면 안 되는데 물을 지금 수문을 개방해서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죠. 왜? 여기서 딱 멈추면 좋은데 여기서 넘쳐갖고 댐이 넘치게 되면은 댐을 열어야 되죠. 수문을. 그러면 지금 아랫마을 물난리 났는데 거기다가 물을 더 풀어야 돼. 물난리가 2배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은 댐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밤만 차도 야 지금부터 미리 저번 달에도 이렇게 했다가 난리가 나갖고야 몇 명 모가지 잘렸다고 다 옷 벗고 지금 50%만 차도 기상청 연결해 보니까 앞으로 몇백 미리가 더 온단다. 야 그럼 미리 열어. 그러면은 또 아랫마을에서 야 지금 우리 마을에 또 작년같이 물 들이찰까봐 포크레인 갖다가 흙을 이만큼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뚝이 다 무너지면서 물난리가 또 났네. 왜 그런가 봤더니 저 위에서 댐 문을 미리부터 열었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물었다가 단비가 집중 폭우가 오는데 댐에서 받지도 못해요. 물도 조금씩 줘야 그거를 맛있게 다 마시죠. 그냥 1리터짜리 물을 여러분들이 입에 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샷하고 콸콸콸 하면 이거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먹도 못하고 다 토해내야 되죠. 그래서 집중호우가 오면은 물난리만 나고 댐에서 제대로 그거를 가둬놓고 활용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가뭄은 1년 내내 갑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4대강의 댐을 보를 만들어야 물을 가두지 두고 봐라. 저걸 지금 댐이 보가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홍수 피해가 더 커지지. 양쪽 다 맞는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또 역시 저놈들 우파 좌파 때문에 또 나라가 더 망가지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콜롬비아도 그랬다는 거지. 전 세계 불이 지금 그렇게 납니다. 콜롬비아도 그래서 곳곳에서 산불이 평소보다 더 많이 동시다발로 나고 한 번 나면은 끄지를 못해요. 고온, 이상고온이 이어지면서 건조해져서 그랬고요. 칠레에도 역대급 산불이 나가지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었습니다. 왜죠? 고온 건조한데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불바다가 된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어디 나라. 지역만 바뀔 뿐이지 산불이 나는 모습과 그것이 번지는 모습 그리고 어떤 환경이었나가 하나같이 똑같아요. 2년 전부터. 브라질에서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브라질에서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이 많은 땅덩이가 다 물에 잠겨갖고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작년에요. 그런데 3개월치 비가 2주 동안 쏟아지면서 최악의 홍수가 났는데 그렇게 왔으니까 땅이 굉장히 습해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1년 내내 건조하다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그때만 물난리가 나고 그때가 끝나니까 다시 건조해져요. 우리나라도 지금 건조주의보 계속 오다가 이번에 비가 잠깐 왔죠. 비 그치고 다시 건조주의보가 또 발령됐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이 작년에 엄청난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다시 건조해지면서 바로 엄청난 산불이 사방에서 나서 또 난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탔어요. 작년에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말도 안 되게 탔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엄청나게 걱정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지금 대륙마다 불이 나면 말도 못하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금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또 한 번 평소에 나던 산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 몇십 년 만에 최악의 산불 다 기록 갱신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대한 산불도 어떻습니까? 기록 갱신 또 한 번 했죠. 최악의 산불로. 이렇게 고온 건조한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불이 많이 커지니까 우리 그 용오름 현상처럼 이렇게 막 토네이도처럼 불오름 현상이 났죠. 여기 보면 캘리포니아도 그러고 다른 다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회오리처럼 막 커지면서 그게 또 100m, 1km 밖에 산
반대쪽에도 불씨를 거기까지 날려버립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불난검 하면은 농촌의 그 마을들 하나씩 홀라당 다 타고 했죠. 그 마을까지 불이 내려와갖고 다 이렇게 태운 게 아니라 마을 가까이 산등성이까지 불이 오면 거기서 이제 불똥이 불티가 날라와서 마을에 옮겨 붙어서 한 집이 타면 그 옆집까지 계속 타는 그런 식으로 다 번지거든요. 아테네에서도 유럽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대형 산불이 또 나가지고 뉴욕 맨해튼 면적의 2배가 한번 탔었고요. 인도하고 뭐 이런 것도 지금 다 불이 난 것도 LA 산불 역사상 최대 피해 기록을 남겼다고 하죠 지금. 그리고 재밌는 건 또 이제 거기 전기차 배터리들 잔불이 남죠. 잔불이 남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낙엽 속에 잔불이 문제죠. 숯불처럼. 그런데 도시가 타니까 전기차가 타고 배터리에 잔불이 문제가 돼서 건들지도 못한다는 얘기도 이번에 나왔었죠. 자, 지금 산불이 예전 산불과 다르게 어떤 식으로 성질이 변했는가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우리가 음모론 같은 거 여기다 넣지 말자고요. 이미 역대로 고온 건조해졌고요, 지구가. 그래서 강한 바람과 이게 결합이 되면서 평소처럼 항상 산불은 인간의 실수로 났어요. 담배꽁초를 버리든 뭐 농사를 불을 지르든 재미로 방화범이 있든 간에. 근데 이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불이 나도 어이구 조심히 하고 뭐 하면은 금방 산불을 안 버지고 다 꺼칠 수 있었어요. 왜? 나무들이 다 어느 정도 물을 가지고 있고 산이 흙이 다 물을 품고 있고 습도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3년 전부터는 전 세계가 집중 호우 폭우만 오고 1년 내내 나머지는 다 건조하고 엄청나게 가물고 건조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전 세계의 산 나무 흙이 바짝 말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실수로 담배꽁초를 떨어뜨리거나 뭐 성묘를 하거나 뭘 하면 그 불이 일단 예전하고 다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니까 농촌에 계신 분들은 아이고 조심하지. 나는 70년 내내 농사지면서 논두렁에 불 내고 뭐 하고 내가 한 번 불 한 번 낸 적이 없어. 자신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환경이 변한 거예요. 땅이 변한 거죠. 그리고 엄청난 그 기압골 차이가 생기면서 2년 전부터 여러분들 하늘 구름 보면 이뻐졌죠. 구름이. 예전에는 구름이 낮았지만 요새는 구름 보면 무조건 어떻습니까? 수직으로 뭉게구름, 정난운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높은 그런 구름만 보입니다. 오늘 또 그런 구름 보이대요. 이게 뭡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양쪽에 엄청난 기압차가 생기면서 막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구름도 잔잔하게 있는 게 아니라 높이 막 뭉게뭉게 이렇게 막 퍼지죠.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기압차로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어요. 지금 계속 부는 바람이 예전엔 태풍이 왔어야만 부는 그런 강풍이 불죠. 태풍도 안 왔는데 여름 태풍도 안 왔는데 봄 겨울에 한 번씩 부는 바람이 여러분들 웅웅 막 소리가 나죠. 저번 주 내내 그랬죠. 이거 태풍 왔나 봄에 할 정도로 바람이 세집니다. 구름이 그렇게 모양이 변해 있고. 그래서 비행기도 한 2년 전부터 어떻습니까? 비행기 사고 많이 나죠. 왜죠? 상승기류가 막 갑자기 난기류가 구름 모양이 막 변할 정도로 바람이 세면서 하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다 막 흔들리고 바람에 휘말리고 막 그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자, 이런 환경, 전 지구적 환경의 대류가 변한 겁니다. 그 산불이 지금 예전보다 훨씬 사람들의 실수로 인한 불이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진 환경 상태이다. 그래서 산불은 앞으로 지난 2년, 3년처럼 앞으로도 계속 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주유소예요. 여러분들 담배 피는데 사방이 주유소고 바닥에 다 휘발유가 흥건한 상태가 된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실수가 많아지겠죠. 어제 오늘 뉴스도 그거예요. 이렇게 사방에 불이 났는데 아직도 봤더니 동네 어르신들이 자기 집 마당에서 쓰레기 태우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밭두렁 태우고 있고. 이거 이미 한 2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이런 기간에 조심해야 될 기간에 논두렁 밭두렁 태우면 벌금 200만 원인가 물리게 돼 있습니다. 법은 이미 해놨어요. 근데 제대로 시행 안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서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은 농사를 못 지어요. 지금 이걸 안 하면 벌금 매긴다고 해도 1년 농사 망갈 수도 있는데 몰래 다 한다는 거예요. 그죠?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저번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 산불이 나는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인 일본과 중국도 똑같이 고온 건조한 상태에서 엄청난 그 대기압, 고기압 일기예보 보시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땅, 일본 땅에 걸쳐서 크게 기압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똑같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일본이고 중국이고 우리나라고 바짝 마른 상태에서. 당연히 사람들의 실수로 인한 불이 큰 산불로 번지는 확률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일본, 중국도 똑같이 높아졌겠죠. 실제로 저번 주에 일본, 중국에 똑같이 산불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나라 산불만 보시느라고 모르는 분들 많은데 일본도 1만 명 대피령이 내렸어요. 나흘째 산불이 났고요. 특히 일본은 이번 말 말고 월 초에도 한번 크게 났었습니다. 그때 불은 일본에서 30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었어요. 닷새째 여기도 일주일 동안 활활 타면서 난리가 아니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일본 이번 주에 또 난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불들도 다 기사들 보시면 한 군데 불이 커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사방에서 실수로 인한 불이 큰 불로 번져서 동시다발로 사방에서 퍼져갖고 엄청나게 멀티플하게 막 활활 타요. 그러면 일본에도 일본 간첩이 왔나요? 간첩이 와가지고 사방에 불 지른 건가요? 음모론처럼? 중국도 그랬죠? 중국도 청명절을 앞두고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성묘객들이 성묘를 하는 풍습이 있어요. 성묘하러 가갖고 담배 한 대씩 피면서 다 실화가 생겼죠? 저번 주에 중국도 생지옥이랍니다. 생지옥. 사방에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생겼어요. 그러면은 중국에는 미국 간첩이 가서 불질렀나요? 지금 중국하고 북한 간첩이 우리나라에 불질렀다 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먹히고 있죠. 산불 밑에 보면은 이렇게 동시다발로 동시에 사방에서 불이 난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불을 지른 수밖에 없다. 이런데 얘기 듣고 와서 그런 밑에다 댓글들 쫙 달리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이제 왜 기후가 지금까지 이렇게 바뀌었는지 예전부터 쭉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번에도 여기 지금 뉴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비 와가지고 우리나라 불이 꺼졌죠. 그런데도 여전히 건조경보, 건조주의보가 또 떴습니다. 비 끝이자마자. 이게 지금 그 며칠 하루 잠깐 비 온 거 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된 이 건조함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얼마든지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강수량 이 정도만 어쨌든 비가 꺼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 왜 갑자기 그렇게 일주일 동안 못 끄던 불이 갑자기 하루 만에 진화가 됐냐? 비가 오면서 전국의 습도가 그 전까지 비 오기 전날까지는 20%밖에 안 됐는데 비 겨우 10mm 찔끔 오면서도 전국의 습도가 50%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불이 더 이상 확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상대 습도와 산불 건수의 통계가 있어요. 상관관계. 보면은 습도가 20% 상대 습도가 40, 50 위로 올라가면 산불이 아예 안 나버립니다. 거의. 습도가 40, 30, 20 밑으로 떨어지면서 건조도가 심해지면 그때는 산불이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많이 나요. 그러면은 간첩들이 습도가 이렇게 건조할 때 그때 다 우리나라에 난파돼 가지고 불을 지르는 건가요? 아니죠. 자연 환경이 산불이 많이 동시다발로 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습도가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40, 30, 20 가면 그때부터는 산불이 누가 일부러 내는 게 아니라 실수가 산불로 이어지는 확률이 갑자기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산불이 정말 지구 막 엄청난 면적을 태울 정도의 대형 산불이 1년, 2년째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 지진, 화산도 많이 뻥뻥 터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터지면 연기가 나는 거 아시죠? 엄청난 연기, 화산재 연기, 산불 연기 이런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죠. 이게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들 20세기 말에 제 학생 때 지구가 오존층이 파괴돼 갖고 빵꾸가 하나 났었어요. 그 오존층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태양풍이나 저 외부에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감마선 같은 우리 인간이 직접 쐬면은 엄청난 막 피부암이 생기고 막 운이 좋으면 헐크가 될 수도 있는 우주 감마선 같은 게 지구에서 막아주는 필터가 없어갖고 지표면에 직접 쏟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죽는다고 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지구의 이 방어막인 오존층에 빵꾸가 빵 생겨서 넓어지기 시작했냐. 그때 막 남극 대륙만하게 넓어졌다고 했었거든요. 20세기 말에. 과학자들이 원인을 찾았더니 전 세계에서 프레온 가스를 쓰더라. 프레온 가스가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로도 우리가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여러분들 다 젊었을 때 저도 머리에다가 무스 많이 발랐죠. 이게 멋nen이라고 째nen이라고 박남정 아저씨 흉내내야지 해갖고 머리에다 칙 발라가지고 전부 다 막 전 국민이 다 머리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무스 바르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무스가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프레온 가스를 쓰지 말자, 지금부터 줄이자. 그래야만 우리 지구가 산다오고 몇십 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막 세계가 움직이는데 못 막았어요. 왜? 프레온 가스를 못 쓰게 만드는 순간 아까 말한 모든 가전제품이나 산업이나 이런 걸 만드는 기업가들이 다 망해요. 그래서 그건 못하겠다고 정치권에 엄청나게 로비를 넣어가지고 끝까지 그거를 프레온 가스를 그만 써야 저걸 오존층이 넓어지는 걸 막는다는데, 아니야, 저건 프레온 가스가 아니야, 다른 영향으로 커진 거야. 뭐 음모론이 막 그때도 나오고 하면서 이거를 더 별거 아닌데 과장되게 막 퍼뜨려 갖고 친환경 사업을 일으켜서 거기서 돈 벌려는 놈들이 사람들한테 일부러 더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어. 그때도 똑같이 그런 얘기 나오면서 정치 싸움으로 변질을 어떤 놈들이 시켜놔 버렸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10년 동안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싸우면서 프레온 가스는 전혀 줄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오존층이 말끔하게 회복이 됐어요. 다시.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과학자들이 프레온 가스를 대신하면서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대체 물질을 개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그 당시 오존층을 파괴하던 프레온 가스 대신에 다른 대체 물질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해피엔딩이죠. 오존층이 싹 복구가 돼서 그때 오존층이 넓어지면서 지구가 뭐 어쩐다 하더니 아무 문제 없네. 저 환경론자들 또 새빨간 구라 거짓말. 역시 기후위기는 대사기위기였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프레온 가스를 대체할 물질이 개발되면서 살아난 거예요. 문제는 초거대 오존홀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언제? 1년 전 뉴스네요. 작년 2월달. 1년 전 뉴스예요. 오존층이 다 회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또 하늘을 다 이렇게 검사해보다 누가 발견을 했는데, 야, 다시 생겼다. 근데 이번에 엄청나게 크게 생겼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우리 다시 프레온 가스도 쓰지 않잖아. 오존층 파괴하는 뭐 환경 오염물질 쓰고 있나? 아니, 모르겠는데. 막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는데 뭐냐? 바로 화산재와 산불의 영향, 이런 매연이나 거기 있는 그 모든 그 안 좋은 물질들 타면서 생기는 것들이 지구에서 점점 더 많아지면서 그것이 가서 대기층을 오염시켜 갖고 다시 오존층에 빵꾸가 나기 시작한다는 게 지금 과학자들의 여기에서 지금 밝혀졌습니다. 다시 나타난 거예요. 거대한 화산 폭발들이 1순위로 여기에 기여를 했다. 골치 아프죠. 그럼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지만 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점 금년하고 작년에 걸쳐서 더 많은 지금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뭐 세계가 협력해서 뭐 하자는 더 뒤로 후퇴해 버렸습니다.